새싹교사 공부 8입니다. 네, 오늘은 B형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B형 문제에는 신유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니까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무기화학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기출문제도 출제된 적도 있고 일단 MO 나와 있고 포사이1, 포사이2가 지금 이렇게 군 궤도함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룹 궤도함수의 일부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푸사이3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푸사이3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푸사이3 이거 구하는 거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무기화학이랑 물리화학이랑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문제인데 무기화학으로 볼 수도 있고 물리화학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리화학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무기화학 공부할 때도 공부했으니까 이중으로 공부가 돼 있을 테니까 더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조건이 보니까 모두 정규화돼 있고 직교한다라고 줬어요. 사실 정규화되어 있다는 조건은 줘야지 되겠죠. 일단 답이 하나가 나오려면은. 그리고 사실 푸사이1, 푸사이2가 정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푸사이3를 정규화가 안 된 상태로 쓰면은 틀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교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사실 직교한다는 건 너무 힌트로 주지 않았나. 이거 그냥 없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구해볼게요. 그러면 A, A, A 카이 A 플러스 B 카이 B 플러스 C 카이 C 이렇게 쓰고 A, B, C 구해주면 되겠죠. 네, 일단은 푸사이원, 푸사이2 다 정규화돼 있고 푸사이원, 푸사이2 직교합니다. 그러면 푸사이원, 푸사이3도 직교해야 되고 푸사이2, 푸사이3도 직교해야 되니까 푸사이1 곱하기 푸사이3가 0이 돼야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은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0이어야 되고 푸사이2 곱하기 푸사이3가 루트 6분의 1 2A 빼기 B 빼기 C 이퀄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일단 앞에 있는 이 상수들은 그냥 다 곱해주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2A는 B 플러스 C인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3A는 0이 되니까 A는 0이겠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C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A는 0이고 0이니까 다 지워지고 B는 마이너스 C다. 마이너스 C 될 테니까 마이너스 C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푸사이3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정규화가 돼야 되니까 얘 제곱 더해주면 2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더해주면은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푸사이3는 루트 2분의 1에 네, 이렇게 써주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는 됐을 거예요. 두 개가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이쁘게 쓰면 보통 이렇게 쓸 테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계산 제가 한 거는 지금 카이 A, 카이 A가 같으니까 직교하기 때문에 같으면 곱하면 1이고 얘랑 곱하면은 0이기 때문에 사실 곱하기를 할 때 다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애들끼리 곱한 거는 다 0이 될 테고 자기 자신이랑 곱한 거만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1점 획득했고 그 다음에 BH3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바닥 상태에 BH3-가 되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는 정도가 가장 큰 분자궤도 함수를 적어라 라고 했는데 BH3 지금 B가 전자 3개 있고 H 하나씩 3개 있으니까 6개 전자 일단 채워줄게요. 여기다가 전자 하나 더 채워가지고 BH3 마이너스 된다면은 지금 여기 전장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여기 전장 하나 들어가니까 A2 더블 프라임 이 오비탈은 안정화 되겠죠. 그래서 낮아지는 정도가 가장 큰 분자궤도 함수다라고 하면 A2 더블 프라임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 무기화학에서 나왔고 좀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올해 나올 법하다라고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NO 리간드, NO 플러스랑 NO 마이너스랑 지금 두 가지 있는데 지금 NO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해 줄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건 다리 리간드. 네, 이런 다리 리간드가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조금 다른 리간드도 다른 리간드들에 비해서 생각할 게 좀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올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나와서 신나게 문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A에서 B로 만드는 반응이고 A에서 B, A와 B에서 NO 리간드는 서로 다른 형태다, 다른 형태라는 조건을 줬어요. 지금 다른 형태라는 조건이 안 주어졌으면은 얘가 NO 플러스일 때, 얘가 NO 마이너스일 때, 얘가 NO 플러스일 때, 얘가 NO 마이너스일 때 다 따져줘야 되겠지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결정된다. 이 아이디어로 풀면은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서 A는 16전자 화학종이다 라고 줬으니까 일단 A에 대해서 얘가 NO가 NO 플러스일지 NO 마이너스일지 먼저 따져줍시다. 일단은 산화수법으로 따져주면은 무조건 이 리간드들 특별한 리간드 없죠. 막 에타 3 모시기, 에타 5 모시기 이런 애들 없으니까 다 무조건 두 개씩 줄 거예요. 네, 그러면 리간드들에서 전자 총 10개 받았는데 얘가 16전자 화학종이 되려면 IR이 전자 6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IR이 몇 가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IR이 바닥 상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구에서 4주기 금속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4주기 밑에 있는 금속은 이렇게 다 줍니다. 그래서 4주기 밑에는 그냥 특징적인 애들만 좀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리듐은 그냥 좋네요. 지금 전자 중성일 때 9개래요. 근데 6개 돼야 되는 거니까 이리듐 3 플러스여야겠네요. 네, 그럼 이리듐 3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착물이 전체적으로 중성이니까 지금 이 친구 포스핀 일단 전하량 0, 0, Cl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얘가 NO가 마이너스여야지 이리듐 3 플러스일 때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NO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자동적으로 NO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문제 다 풀었어요. A에서 N 원자의 혼성궤도 함수는 기억이다. 지금 얘가 지금 이 친구에서 N이 무슨 혼성인지 보면 되는데 제가 미리 NO 플러스랑 NO 마이너스랑 그려놨습니다. 지금 루이스 구조 그려주시면 NO 플러스는 직선형이고 NO 마이너스는 이렇게 구분형이죠. 구분형이니까 사실 볼 것도 없이 sp2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풀기 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산화수법으로 풀어봤잖아요. 중성원자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산화수법이 항상 편해서 산화수법만 풀고 보통 이렇게 막 모의고사 볼 때나 실제 문제 풀 때는 산화수법으로 잘못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중성원자법으로도 검사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풀었습니다. 일단 그럼 중성원자법으로도 풀어볼게요. 근데 중성원자법이 조금 좋은 점이 이렇게 NO 플러스, NO 마이너스가 뭔지 모를 때 그리고 또 CO가 있을 때 CO가 다리간드인지 아니면 말단리간드인지 모를 때 뭐 그런 상황에서는 중성원자법이 훨씬 편하다고 해요. 일단 풀어볼게요. 중성원자법이니까 지금 Cl 하나 주고 Cl 하나 주고 포스핀 2개 주고 포스핀 2개 주고 이리듐 중성으로 치워서 9개 얘가 16전자 교칙돼야 되니까 얘랑 다 더해주면은 15가 되네요. 그럼 얘는 한 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NO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NO 마이너스는 중성원자법에서 전자 한 개 주고 NO 플러스는 3개 주니까 네, 이렇게 보면 중성원자법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중성원자법이나 산화수법이나 그냥 편한 거 잡아서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NO 같은 조금 난 애들이 있지 않는 이상 산화수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성원자법으로도 확인을 해봤고 다음에 B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얘가 몇 전자 화학종인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얘가 NO 플러스니까 일단 이 착물 전체가 중성이니까 즉 NO 플러스, NO 플러스, SR 마이너스, SR 마이너스니까 이리듐은 그냥 중성이겠네요. 그러면 이리듐 중성이니까 전자 9개고 지금 NO가 전자 산화수법으로 풀고 있는 거니까 2개 줄 테고 포스핀 2개 줄 테고 SR 전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주겠죠. 그래서 얘한테 2개 주고 얘한테 2개 줍니다. 그리고 IR 단위 결합이니까 여기 한 개 있겠네요. 그럼 다 더해주면은 9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에 더해주면 18이네요. 그래서 18전자 화학종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전자
금속 두 개가 결합한 상황이니까 36전자다. 36전자 화학종이다.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6전자 화학종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 금속이 결합하고 복잡한 착화물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뭐 그 두 금속에 대한 전자를 합쳐서 36전자 화학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더 정확히는 18전자 화학종이다라고 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 찾아보면 전에 이렇게 생긴 친구, 금속 두 개가 결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18전자 화학종임을 보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전자 화학종이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36전자 쓰신 분들은 아마 정답 처리가 될 것 같, 됐을 것 같긴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금 어려웠을 만한 게 이 SR 이 친구를 전자를 이렇게 해서 전자 두 개 주는 건데 하나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푸셨으면은 16전자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셨어야 되고 이거 관련해서 다리 리간드 관련해서 네, 지금 제가 밑에 조금 적어봤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CO 리간드, CO 리간드가 다리 결합하고 있는 게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친구 CO는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C가 금속 두 개랑 결합을 할 건데 전자가 비고윤전성이 한 쌍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이렇게 주는 건데 그래서 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CO랑 헷갈리시면은 이게 16전자가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친구는 달라요. 지금 이 친구는 여기는 CL 이 친구랑 비슷한데 이렇게 다리 리간드를 하는 리간드가 비고윤전성이 여러 개인 경우는 그냥 금속 하나하나 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친구인데, 공정하게 금속 반반에 걸친 다리 결합이랑 조금 달라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전자를 금속 하나한테 주고, 이 친구랑은 파이 역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실 땐 얘한테 0개 주고 얘한테 2개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좀 수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수소는 전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즉 비근형 자쌍이 한 쌍밖에 없으니까 한 개 주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간도 오비탈도 조금 그림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단거나 작업할 때 미즐로에 있는 것들, 효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다 리간드 그림을 이렇게 단거나 해서 제 바탕화면으로 해놓고 자주자주 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 리간드 그림 그려라라고 했던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간드 그림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 다리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하나 주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시그마 결합 없는 파이 결합이라고 조금 유명해진 건데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이렇게 하나 주고 얘랑은 시그마 결합 오비틀 그림 보면은 아니, 이 파이 결합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 카운팅 할 때는 2개, 0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고기화학 문제도 깔끔하게 풀어봤고 네, 그러면 2번 문제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과교로 문제입니다. 과교로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 예비교사가 고체 결정 구조를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도하는 수업을 계획하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을 먼저 봅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제시된 8가지 기능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시할 거예요. 이 8가지 먼저 인출을 해주셔야죠. 8가지 기능, 문탐, 자수, 모증결의. 문탐, 자수, 모증, 결. 네, 지금 이 8가지 중에서 한 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자료에 제시된 기능을 제외해라. 그럼 제시된 거 먼저 제끼고 갈게요. 쓱 보니까 지금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탐 제끼고 자 제낍시다. 그리고 이 6가지 중에서 하나 좀 고르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 기억이 어디냐? 기억. 다양한 결정 구조를 3D 형태로 모형으로 형성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그냥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라고 저는 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고 되게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모형의 개발과 사용뿐만 아니라 수학과 컴퓨터의 활용 이것도 될 것 같다라고 엄청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거의 반반 쪼개져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토론한 결과 둘 다 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사실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의 활용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과학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게 다 해당이 되고, 뭐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수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뭐 과학을 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모형의 개발과 사용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 모형을 사용하는 것, 모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계속 토의를 하다가,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올해 출제를 들어가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출제 끝나고 돌아오셔서 다른 특강 같은 거 해주실 때 어떤 친구가 물어봤대요. 근데 둘 다 정답 처리해 줬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기능 한 가지를 제시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 쓰면은 정답 처리하려고 의도된 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문, 증, 결, 이는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지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결정 구조를 형성해서 보는 게 문제 인식과 탐색은 아니죠. 네, 그리고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도 아니죠. 결론 도출 및 평가, 얘도 아니죠. 의사소통도 아닙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쓰면은 정답이었다는 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제외하고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라.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자료 읽어볼게요. 교과서 그림을 보고 단위스포 안에 있는 입체수를 세어보게 했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아까 읽었던 기억이 있고,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 스스로 이론의 종류를 바꿔가며 결정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3차원으로 살펴보고 단위스포 등 입체수나 베이스의 변화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얘 그냥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생 스스로 이론의 종류를 바꿔가며 결정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3차원으로 살펴보고 단위 세포당 입자수나 베이스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사례 한 가지 찾았으라니까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거 진짜 역대급 개쉬운 문제였어요. 일단 이 문장만 보고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반영해도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을 지향하고 땡땡 땡땡 탐구 실험, 교사 중심 확인 실험, 학생 중심 탐구 실험. 그럼 니은 학생 중심이죠. 학생 중심 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도 학생 중심 탐구 실험이라고 쓰는 거였나? 아마 엄청 최근 기출문제, 그것도 화학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문제를 왜 이렇게 쉽게 냈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니은은 학생 중심 탐구 실험이고, 근거를 찾았어라 라고 하면은 뭐 학생이 스스로 여기 그냥 위에 있는 문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데, 제가 찾은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강조되는 학생 중심 탐구 실험이 강조되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뿅!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4번 문제도 네, 쉬웠어요. 일단 지금 화학사에서 지금 알아서 쓰라고 하네요. 그럼 과학의 분석 문제겠죠. 기억과 니은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과학의 분석 한 가지 써라. 네, 볼게요. 과학의 분석 우리 엄청 여러 개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일단 기억 볼게요. 원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결과를 전하할 때 입자가 아니라 대전된 에테르의 흐름으로 설명하였다. 지금 어떤 믿음 때문에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 네, 일단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뭐 과학의 본성을 찾아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기억과 니은의 공통으로 된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니은도 읽어볼게요. 이 기체를 프리스틸리는 플로지스톤이 결여된 타이플로지스톤 공기로 불렀고, 라부아제는 이온으로 산소라고 불렀다 라고 했는데, 지금 프리스틸리랑 라부아제랑 다르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카우프만도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다들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 믿음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과학 지식은 이론 이정성을 지닌다. 과학 지식은 주관적이다. 이게 가장 적절한 과학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론 이정성을 가진다. 같은 말이죠. 근거해서 써라 라고 했으면은 과학적 현상을 자신의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이런 식으로 비볐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해서 사용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쓰고 그 이유를 자료에 근거해서 써라. 네, 이 문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돌톤이 주목했던 원자의 핵심 성질은 질량이었다. 지금 원소 A, B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있다면 두 화합물에서 일정량의 A와 결합한 B의 질량 사이에는 정수비가 성립할 것이다. 라는 일반화된 원리 이거 보자마자 가설 나왔으면은 가설을 설정하는 사고는 규칙,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해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면 가설 연역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실험을 통해 이산화질소와 이산화이질소, 일산화탄소의 사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근데 가설 증명하였다. 가설 연속 사고죠. 네, 가설 연역적 사고. 그냥 완전 전형적인 가설 연역적 사고의 예입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의 예를 들어라 하면은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교수님들도 의도하신 정답은 가설 연역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연역적 사고는 그럼 틀린 것인가?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끝나고 나서 연역적 사고 vs 가설 연역적 사고가 엄청 토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대표적인 가설 연역적 사고 아니냐? 아, 그렇다고 가설 연역 안에 연역도 있는 건데 연역이 틀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토론이 계속 이어져 있죠. 사실 가설 연역적 사고라는 게 귀납법이랑 귀출법이랑 연역법이랑 사실 조금씩 섞여서 지금 새로 나온 사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안에 연역적인 성질도 있고 귀납적인 성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납법이다 하면은 너무 귀납이랑 거리가 멀어서 귀납은 틀렸다고 했을 것 같고, 네, 귀추도 틀렸다고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반화는 원리를 제한한 것까지는 귀납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증명해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에 약간 포커스를 두면은 연역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다른 친구가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가설연역적 사고, 연역적 사고 둘 다 정답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가설연역적 사고다라고 해야지 사실 제 생각에는 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역적 사고가 그래도 틀린 건 아니니까 연역적 사고도 정답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은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썼으면 가설 연역적 사고인 이유를 써줘야 되고 연역적이라고 썼으면 연역에 대한 이유를 쓰셔야겠죠. 그냥 가설 연역적 사고의 이유를 찾아서 뭐 근거해서 쓴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반화된 원리를 제안하고 그 일반화된 원리를 증명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거고 연역적 사고라고 한다면은 이 일반화된 원리를라는 표현을 쓰면은 약간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가설연역적으로 가버리니까 뭐 대전제를 바탕으로 대전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사고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비벼 써주시면은 둘 다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 답도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과학탐구 실험의 지문 찾기 일부이고 평가법이고 평가표 일부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써라. 그래서 사실 지문 찾기라는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문 찾기가 뭔지 이 연구 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문 찾기를 이 과학탐구 실험에서 뭐 할 수 있는 탐구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에 근거하여 디귿에 해당하는 평가표를 써라. 디귿. 기초탐구 과정 중에 뭐냐? 기초탐구 과정 먼저 인출하고 갑시다.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 네, 이렇게 6가지 기초탐구 과정이 있죠. 이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이것 중에 기억이 뭔지 보면은 대조한 것을 바탕으로 제 지문이 아치 모양인 궁산문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 풀 때 궁산문 유형 이 말에 꽂혀가지고 유형화 시킨다? 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유형으로 분류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분류다 쓰고 옆에 읽어보니까 뭐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하길래 분류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지. 좋아. 그래서 분류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틀렸습니다. 분류가 아니라 추리가 더
것 같아요. 더 맥락을 살펴보면 왜 추리인지 같이 살펴보면은 이거를 다 읽어보면은 이게 추리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 추리라고 했었고 저도 끝나고 나서 생각 조금 해보니까 추리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지문이 묻은 종이를 닌 아이들인 에탄올 용기에 담갔다 꺼낸 후 에탄올 증발하도록 놓아두었어요. 지금 이렇게 했대요. 지켜봤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려서 지금 에탄올 지문카드와 대조를 해봤다. 공산물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무슨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냈다. 라고 보아서 새로운 사실을 한 단계 넘어서 이끌어내는 거니까 추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분류가 아니라 추리가 답이고, 네, 그래서 제가 과교론 유일하게 한 문제 1점 날라간 게 이게 여기서 1점 날라갔어요. 자료 위에서 시약 취급 및 처리를 고려해 자료에 니은. 사실 이 문제도 여기만 읽으면 돼요. 지금 공정은 참고했어요. 실험 중에는 95% 에탄올 활용 휘발성을 고려해요. 니은. 95% 에탄올 휘발성을 고려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안전한 거 얘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그냥 후드 안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 면답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리을을 평정하고 근거를 써라. 리을이 협동성, 이 친구 협동성 있는지 읽어보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협동성은 여기서 나오죠. 실험 활동을 같이 했는데 모든 장이 혼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모든 분들이 역할 나누긴 했지만 모든 장인 제가 뭐 다 했어요. 이러면 협동성은 없죠. 그래서 얘는 미충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아니, 미충족. 역할을 나누고 협력을 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역할은 나누었지만 협력하여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모둠장 혼자서 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미충족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면 그냥 양자역학에서 엄청 쉽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진짜 조금 그래요. 이 문제가 개념적인 것도 엄청 쉽고 공식도 그냥 되게 간단하고 뭔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데 그냥 계산만 개복잡하게 늘어나가지고 실수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았던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B형 풀 때 노이로제 걸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 뒤에 이면은 여백입니다 라고 돼 있는 면에 계속 막 계산하고 하고 또 하고 아니 답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맞나 그래서 계속 계산했는데 그래서 맞기는 했지만 제가 쓰면서도 이게 내 답이 진짜 맞을까 나 어디서 계산 실수한 게 아닐까 계속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디어는 되게 쉬워요. 그냥 상작속 입자 데이터 그냥 쭉 주고 지금 구하라는 거 다 구하면 돼요. 지금 x의 기대값 구해라. 그 다음에 선형 운동량의 기대값 구해라. 다음에 x의 불확정성 구해라. 그리고 p의 불확정성 구해라. 그리고 이거 최소값 구해라. 여기서 좀 5개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점은 어떻게 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이거 다 구하면은 4점 받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과정 써라 이런 말 없으니까 답만 띡띡띡띡띡 쓰면은 그냥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답이 조금 더러워서 일단 해볼게요. 상접속 입자에 지금 x의 기대값을 써라. 근데 사실 계산하면 돼요, 얘도. 이거 공식 써주시면은 0부터 a까지의 아이고 a가 아니지. 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다 공식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상자속 입자가 있을 때 상자속 입자의 x 값의 평균 얘가 지금 여기서 막 어느 난리를 치면서 막 돌아다녀도 평균은 이 상자의 중간이겠죠. 이 상자의 길이 a라고 했으니까 그냥 2분의 a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계산해 봅시다. 그래도 검산한다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이거 계산해 주면은 얘가 위에 식이 나올 거예요. 이거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계산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계산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실함수고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x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x 곱하기
네, 그럼 x 곱하기 사인 제곱에 대한 정적분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a 제곱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친구만 앞으로 나올 테니까 2분의 a.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2분의 a 답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또 적분 이렇게 다 줬잖아요. 사실 화학 임고에서 그 교수님들이 저희의 수학 실력을 되게 가소평가를 하세요. 네,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사실 이 적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조금 이용하면. 그리고 뭐 얘도 백악공식, 반각공식 써서 할 수 있고, 얘도 사실 다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고맙게도 그냥 조금만 복잡해도 그냥 이렇게 정적분식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그냥 주어진 공식 쓰면 되는데, 주어진 공식 갖다 써도 복잡하긴 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사실 이것도 그 부분적분법 쓰고 치환적분법 쓰고 뭐 사인 코사인 뭐 고불합으로 합을곱으로 이런 공식 막 다 쓰면은 이런 공식 안 줘도 우리가 적분할 수 있긴 한데 조금만 복잡해도 다 준다라는 거. 근데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인 그냥 사인이나 그냥 코사인 그리고 뭐 그냥 EX 그냥 LN 뭐 이 정도는 적분 공식 안 주는데 조금만 복잡해져도 적분 공식 다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px의 평균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도 사실은 이거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상자속 입자에서 x 방향으로의 운동량의 평균은 항상 0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자속 입자에서 입자가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량도 있을 테고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량도 있을 텐데 항상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해서 평균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그래도 혹시 아닐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얘의 px 연산자 걸어주시고 dx 이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연산자가 마이너스 i 하바의 dx d 하바 dx 이거죠. 이거 사실 이거는 사실 외워야 해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안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줬으니까 쓰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만 제가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얘는 이거 미분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다 따로따로 넣어주는데 지금 여기서 어차피 얘 미분하든 말든 얘는 그대로 다 살아날 테니까 그냥 2분의 a 써줄게요. 2분의 a의 sin a n 파이 x 곱하기 마이너스 i 하바 그리고 미분 한번 해주면은 아까 이 상수는 앞에 곱해줘서 그냥 이렇게 써줬고 sin 미분해놓은 코사인 a n 파이 x 속미분 a분의 n 파이 dx 이거 해주면 되는데 그럼 지금 얘랑 얘 빼고 다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 사인 코사인은 사인 이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사인 EX로 바꿔가지고 지금 백악 공식 이용해서 적분해줘도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줍니다. 네, 이렇게 다 줘요. 그래서 지금 얘 적분하면 다 0이래요. 그래서 앞에 빠질 것도 없이 그냥 0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쓰고 다 지우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네, 이거죠. 사실 이 공식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친절하게 줬어요. 다 줬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안 줘도 되고 사실 얘도 안 줘도 외워야 되는 식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 뭐 어쨌든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식이긴 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얘 아까 계산했죠? 2분의 a 나왔는데 제곱이니까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a 제곱이고 이 친구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푸사이 x제곱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얘도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계산해주면은 a분의 2 x제곱 사인 제곱에 n파이 x
dx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만 남기고 뒤에 있는 식을 봅시다. 얘도 다 줬어요. 여기 개복잡하게 줬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줘도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일단은 a분의 2 곱하기 어차피 다 전개해야 되는 거니까 8n 세제곱 y 세제곱 a 세제곱 3분의 4n 세제곱 y 세제곱 빼기 2n 파이. 네, 좋습니다. 이거 전개 일단 때려볼게요. 어차피 계산하려면 다 전개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분배하기 전에 얘 먼저 간단하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 각각 해주면은 4n 세제곱 파이 세제곱 4n 세제곱 4i 세제곱 다 없어지고 3분의 a 세곱 빼기 얘는 2n 제곱 파이 제곱 빼고 다 약분되고 a 제곱 이렇게 되네요. 오, 좋아요. 그럼 이거니까 지금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x의 델타 x는 얘다가 4분의 a 제곱 빼주면 12분의 a 제곱 빼기 2n 제곱 파이 제곱분의 a 제곱.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사실 이 답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엄청 계산 오래 했는데 어쨌든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고 했던 거 델타 px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 아까 우리 0이라고 알아냈어요. 그러면 px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0부터 a까지 사이 스타 마이너스 i 하바 ddx 마이너스 i 하바 dx 사이 dx 그러면은 0부터 a까지 어차피 얘 미분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친구 그대로 있을 테니까 얘는 그냥 곱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일단 그 다음에 sin a분의 n 파이 x 지금 이렇게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i 하바 곱하기 마이너스 i 하바 계산해 주시면은 플러스 되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하바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하바 제곱 그리고 얘 그냥 그 사이 미분 두 번 미분 그러면 얘 두 번 미분해주면 일단 얘는 아까 앞에 미리 곱해줬어요. 얘 한 번 미분해주면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a분의 n 파이 얘 한 번 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a분의 n 파이 x 곱하기 파이의 제곱 이거 그대로 넣어줍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a분의 n 파이 x 곱하기 a분의 n 파이 제곱 dx 좋아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일단 상수 다 빼요. 그러면 a분의 2 빼주고 이거 마이너스 일단 이거 플러스 되니까 하바 제곱 빼주고 이 친구 빼주면은 이렇게 되고 0부터 a까지 sin 제곱에 am 파이 x dx 이 친구도 위에 봅시다. 이 친구는 2분의 a라고 줬네요. 그러면은 a분의 2 곱하기 하바 제곱 곱하기 이렇게 줬으니까 a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하 파이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루트 씌워야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n 파 네,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구하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이때 이거의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 구한 거 그냥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최소값을 이걸로 포함해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a분의 n 파이 아이고 어디다 쓸까? 네,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a분의 n 파이 네, 이거 계산해서 이거 최소값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최소값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n이 작을수록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n에다가 n의 최소값이면 1이죠. 그래서 n의 최소값 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12분의 a 제곱 빼기 2파이 제곱분의 a 제곱 곱하기 a분의 파이 하파. 이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되고 12분의 1 빼기 2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파이 하파. 파이도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12분의 파이 제곱 빼기 2분의 1 하파.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별로야, 이 문제. 이 문제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려운 개념, 화학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양자역학에 발 살짝 담갔다가 빼면 약간 양자역학 1강 들었으면은 뭐 상자속 입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 배우잖아요. 그러면 되는 문제, 그냥 계산만 복잡하게 때려놓은 문제였습니다. 네, 되게 별로였던 문제고요.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가 아마 올해 시험 보신 분들한테 다들 이번 인구에서 가장 어렵던 문제 하나 뽑아라 하면 다들 7번 문제 뽑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이번 인구의 끝판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브릿지 스포너 외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브릿지 스포너 외삽이네요. 와, 나는 진짜 킬러를 통찰했다 하면서 되게 들뜨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풀어서 장렬히 틀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문제 다시 풀어보니까 엄청 쉬워요. 이거 그냥 수학 문제예요. 이게 진짜 그냥 수학 문제.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분광학이 그 에킨스 기준 12장에 있는 좀 쉬운 분광학, 그냥 공식 좀 때려 맞춰가지고 2B, 뭐 6B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계산하는 그런 분광학은 되게 사람들이 쉬워하고 약간 점수 따는 그런 문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분광학이 나와서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 그냥 수학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 읽어보면은 HCl의 진동 양자수의 진동 전이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지금 이렇게 각각 기울기와 y절편이래요. 지금 기울기가 m이고 지금 n이 y절편. 이때 진동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진다. 사실 이 공식을 주는 순간 끝이에요. 더 할 게 없어요. 이 공식 주는 순간 그냥 뒤에 그냥 다 수학적인 계산만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 V와 이 V 플러스 1이 같아지는 V 값이 V 헬이래요. 이때 그 V 헬이를 A의 값을 포함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얘랑 같아지는 V 값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줬으니까 수학 문제죠. 근데 이거 계산을 할 건데 우리 A랑 B랑 같다는 소리는 A 빼기 B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그냥 둘이 빼는 게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다짜고짜 빼고 시작했습니다. HV0 V 플러스 2분의 3 빼기 AHV0의 V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인데 이거 이따 빼줘야 되니까 그냥 전개해서 쓸게요. V 제곱 3V 플러스 4분의 9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V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빼봅시다. 그러면 0 이퀄 얘 빼주면 그냥 1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AHV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빼주면은 2V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0이라고요. 그러면 HV0는 AHV0의 2V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1은 A의 2V 플러스 2고 지금 2에 대해서 지금 V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줘야 되는 거니까 A분의 1은 2V 플러스 2 그러면 2a분의 1은 v 플러스 1, v는 2a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리 붙여주면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 해리를 a에 포함된 식으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푸는 과정에서 뭐 과학적인 개념 쓰는 거 없죠. 그냥 수학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되고 그 다음에
m을 AH V0를 포함하는 식으로 써라라고 했는데 지금 m 그리고 mn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v 플러스 1이 x축 x값일 때 지금 y값 이거에 대한 기울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안 복잡한 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v에 대해서 어떻게 함수로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의 정의도 밑에 줬어요. 이 v 빼기 이 제로다. 그럼 여기다가 이 제로는 여기다 다 0 집어넣은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그냥 뺄 건데 여기에서 그냥 상수 다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수 다 뺀다 하면은 0에서 v 얘는 HV0에 V 빼기 AH V0에 상수 빼는 거니까 V제곱 플러스 V 지금 여기다 V로 나눈 거예요. 얘로 V로 나눠주면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다시 써주면은 네, 이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x축이 v 플러스 1, v 플러스 1일 때 그럼 어떻게 보면 y는 hv0 빼기 ahv0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기울기 y좌표 끝. 그러면은 기울기 m 이퀄 마이너스 ahv0고 n 이 친구는 hv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진동 상태에 있는 HCl 분자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을 쓰고 구하는 그 D를 M과 N으로 포함하는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합 해리 에너지 구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그냥 계산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 결합 해리 에너지? 이거 브릿지 스포너 외삽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문제를 말아먹었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게 뭔지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브릿지 스포너 외삽이 뭐냐면 그 이런 진동 파수들을 보고 파수들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직선을 띄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다 파수예요. 이거에 대한 이 민넓이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된다는 건데 그때 여기가 v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랑 뭐 v 플러스 1이랑 얘는 뭐 솔직히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풀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델타 GV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얘는 항상 2라고 써도 되긴 똑같은 거니까 단위가 파수냐 에너지냐인 거니까 지금 이렇게 써줬을 때 얘는 2V 빼기 2V 플러스 1 빼기 2V인 거예요. 그 두 에너지 간격 차이의 그 파수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가 되어 있을 때 이거의 민넓이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여기 y축이 이 그래프에서는 y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민넓이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브릿지 스포너 외삽 이거를 시험 보기 좀 직전에 버렸던 것들 좀 하나하나 다 복습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에킨스 연수 문제도 막 풀어보고 아 민넓이가 결합 해리 에너지구나 라고 약간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보니까 와 나는 개 어려워 보이는 거 푼다. 그래서 되게 들뜬 상태로 그냥 민넓이 구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넓이 구하면 m이랑 n으로 딱딱 나오길래 그래서 아 나는 이 개 어려운 문제를 개 쉽게 풀었다 하면서 되게 신나 있었는데 사실 이 브릿지 스포너 외삽에서는 이 y 값이 이게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민넓이 이렇게 풀으시면 안 되고 이거 푸는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아니 그냥 개 쉽습니다. 지금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0점에서 지금 바닥 상태에 있는 분자의 에너지니까 이 해리 에너지를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V 해리가 되는 이 V 해리를 아까 구했기 때문에 V 해리가 여기 있죠. 2A분의 1 빼기 1일 때 V가 이 값을 가질 때 에너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그것만 넣어주면 끝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좋아진 동사 따져줄 땐 여기가 바닥 상태가 있고 최저 상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결합 해리 에너지 이 부분이 그 0점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고 이 부분이 평형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바닥 상태가 해리되는 거니까 지금 얘가 해리되는 0점 해리 에너지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인데 이 0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V 해리 빼기 2 0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앞에서 본 거 있습니다. 얘죠. 델타 E 제로 V 이 식에다가 V에다가 아까 계산한 이거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V 곱하네. 그냥 이 친구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다가 V 자리에 2A분의 1 빼기 1 지금 이 친구 넣어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얘를 뭐로 나타내라고 했냐면 M이랑 N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A가 A, H, A하 V0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최대한 다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이라도 간단해질 테니까 AHV0 AHV0 마이너스 AHV0 얘는 M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M V제곱 플러스 V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N입니다. 네, 그러면은 N 플러스 M의 V 플러스 1 아니죠. 지금 NV죠. 네, 지금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V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A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A를 좀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M이랑 N으로 지금 M이 마이너스 HV0고 N이 HV0니까 마이너스 N분의 M은 A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가 계산을 일단 해주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거에 또 역수 m분의 n 빼기 1 얘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v로 일단 한번 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m n 빼기 1을 묶어주면은 n 플러스 m의 v 플러스 1인데 여기 v 플러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냥 나머지 애들만 써주면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m분의 n 플러스 1에 이거 약분 이렇게 되니까 2분의 n 그러면은 마이너스 2n의 곱하기 2mn 플러스 1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다 라는 거. 지금 해리 에너지가 어떻게 음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울기 m이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 문제도 끝납니다. 그러면 얘도 답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그냥 유기화학 문제인데 그냥 유기화학 문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응 이렇게 줬을 때 B의 입체 구조 그려라 하면 이거 반응 그냥 보내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반응 속도 빠른 거 지금 딱 보자마자 눈에 훤해요. 되게 자주 나오던 그냥 머리 맥머리, 스미스, 솔로몬 이런데 아무데나 막 펼쳐도 망있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이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 그려야겠죠. 일단 제가 밑에 그림 미리 그려놨는데 일단 지금 얘가 보면은 얘가 제일 가장 불쾌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에키토리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에키토리얼로 그리면은 얘가 아래로 있으면 C도 아래로 있어야 되고 두 개 떨어진 얘는 위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테고 얘도 지금 얘가 이퀴토리얼로 가야 되니까 얘 이퀴토리얼로 그리면 얘는 위로 얘도 위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질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거 반응 지금 강연기 써줬죠? 제거 반응 써서 CL 날리겠다는 거예요. CL E2 반응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E2 반응 써주면은
CL 안티 준평면에 있는 H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걸 제거하는 걸 선호할까요? 이 친구 제거하는 걸 선호하겠죠. 이 친구 제거하면은 여기 이중결합 생기면서 CHF를 더 만족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E2 반응 간다고 진행시켜 주시면은 여기 이중결합 되고 이중결합이니까 얘는 앞뒤 없어질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보존되겠죠. 네, 그래서 B는 이렇게 답이 될 테고 다음에 이 친구 볼 건데 이 CL의 안티존 평면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반응 바로 안 가죠. 그래서 링플립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CL이 지금 이퀴토리얼로 지금 고리 사이클로헥세인 구조에서는 지금 E2 반응이 일어나는 지금 이탈기가 지금 축상에 가야지 E2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링플립 일어나야겠죠. 근데 얘가 링플립 된 게 안전한 구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친구 안티 중평면에 있는 H, 여기 있는 H, 여기 H 못 오니까 지금 여기 있는 H 이렇게밖에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라져서 이중결합 되는 구조 D 그려주면은 찍찍찍찍찍 얘는 그냥 유지가 될 테고 얘도 이렇게 유지가 될 테고 그래서 지금 B는 얘, D는 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A와 C 중에 반응 속도가 큰 것의 구조를 가장 안정한 이사 상태로 그려라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얘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얘가 이 축방향에 CL 이타기가 축방향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의자 구조가 CL이 축방향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투 반응이 진행되지만 얘는 가장 안정한 구조가 CL이 네, 이타기가 이퀴토리얼에 있어요. 그래서 이퀴토리얼에 있는 게 엑시얼로 옮겨지는 지금 링플립이 일어난 다음에 이투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링플립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반응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보다 느리겠죠. 근데 지금 입체 구조 지금 의자 형태로 가장 안정한 의자 형태로 고려를 했으니까 그냥 이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호부터 최종 생성물인 1뷰텐이 되는 E2 메커니즘을 유면토 용도를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사실 이 구조를 왜 굳이 줬을까? 이거를 왜 굳이 줬을까? 지금 조금 싶긴 해요. 지금 이 유면토 용도를 그려서 설명하라고 했으면 이 구조 안 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호프만 제거 반응이라는 점. 이걸 좀 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쉬웠는데 안 줬어도 그렇게 뭐 난이도가 크게 달라졌. 아 근데 이거 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제가 이거 그릴 때 아니 이거 다 줘놓고 뉴먼트 용도만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건가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과량 넣어주면 지금 아민이 지금 여기 다 빡빡빡 쳐서 지금 우선은 NH2에 CH3에 플러스 I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H가 또 떨어지고 나서 계속 치고 막 계속 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에 I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H2O를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물이랑 같이 넣어주면 OH-랑 AG 플러스가 생기거든요. AG 플러스니까 I 마이너스랑 앙금 생성해가지고 얘네 I 다 없앨 거고 OH가 여기 이렇게 붙는 이 상황이고 가열되면은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데 호프만 제거 반응은 안티세이치프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왜냐면 이게 벌키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를 유명토형도 그려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유명토형도 일단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유명토형도를 지금 이 결합에 대해서 그려줘야겠죠. 그러면은 우선 여기 기준으로 H, N 플러스 CH3 그 다음에 CH2, CH3 이렇게 있고 H, H, H 이렇게 떠줘주면은 지금 사실 이걸 류면토형 도로 막 설명해야 되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OH-가 지금 여기 이렇게 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그림 그려서 메커니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E2 메커니즘이 이게 벌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치는 것보다 지금 벌키에서 못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를 친다. 그걸 류면토 용도로 그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답은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도 그냥 유기 반응 문제인데 그냥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지금 CL 있고 여기 에스터 있어요. 여기다가 그리나드 2당량 넣어줬다고 하네요. 에스터에 그리나드 넣어주면은 2당량 들어가죠. 그래서 알코올 되는데 그대로 그림 그려주면은 C에 여기 알코올 되고 여기 원래 에스터 있던 게 다 나가고 지금 이거 그대로 들어오니까 찍찍 찍찍 네 이렇게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HBr 넣어줄 건데 지금 라디칼 게시제 넣어줬어요. ROOR이라고도 보통 쓰는 이 친구 넣어줬어요. 지금 이 친구 넣어주면은 얘가 반응이 라디칼로 가기 때문에 생성물이 마르코프니코프룰이 아니라 논마르코프니코프룰로 가요. 그래서 이중결합에다 H 집어넣고 Br 집어넣는 게 아니라 Br 라디칼 집어넣고 H 집어넣기 때문에 OH 찍찍찍 Br 찍찍찍 BR 네 이렇게 그림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이거 과량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여기 쳐서 BR 나간 다음에 또 여기 또 치고 나가기 때문에 찍찍 아이고 찍찍찍 여기 N 찍찍찍 H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림 다 그려주심 이거 그림 다 분자식 확인해 보시면 다 맞습니다.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의 역할 써라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라디칼 게시제로서 HBr의 첨가가 라디칼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게 되고 넌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으로 생성물이 얻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도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9번 답 적어주시면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10번 문제가 지금 제일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유형이 제일 뭔가 새롭고 10번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되게 멘붕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 문제 뭐냐, 왜 생판 처음 보는 거냐. 일단 밑에 쓱 보니까 델타 옥타헤드랄 나오고 V1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아 이거 창문에서 스펙트럼 문제 늘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해리 에너지랑 이렇게 뭐 모르겠는 델타 H1, 델타 H2 얘네 뭔가 해서 엄청 보자마자 멘붕에 빠졌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신유형이어서 조금 어려웠던 거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냥 무기화 공부할 때 나왔던 개념들 적용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내서 풀었을 때 올해 무조건 붙는다, 소수합격 가자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풀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읽어보면 금속이온의 실험을 통해 얻은 4주기 금속이온의 수화인 대피 델타 H1이 실험을 통해서 얻다라는 거니까 실제값이라는 거겠죠. 얘는 실제값이고 지금 디궤도 갈라짐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수화인 대피 그럼 얘는 이론값인데 언제 D궤도 함수 고려 안 했을 때 그럼 이 차이는 D궤도 함수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럼 사실 이것만 봐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실제값이랑 D궤도 함수 갈라짐 고려하지 않은 거랑 차이는 CFS이겠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되게 문제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어도 약간 감이 안 왔고 어디서 눈치를 채냐면 얘네 둘은 차이가 있네? 얘네 둘은 똑같네? 얘네 둘은 차이가 있고 얘들은 똑같네. 얘랑 했을 때 망간이 D5고 아연이 D10이잖아요. D5랑 D10일 때는 같아. 근데 다른 애들에선 다르네? 그러면은 이 차이가 CFS가 아닐까? 하고 약간 눈치를 챈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차이가 CFS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델타 H1 빼기 델타 H2의 절대값이 CFS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알고 계시면은 깨달으셨으면은 되게 이 문제 간단하게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D 각각 몇인지 생각해보고 써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 4주기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일단 그 원자번호 21번부터 30번까지 일단은 적어놓고 시작해볼게요. 스, 티, 브, 크, 마, 페, 코,
이, 구, 아. 일단 망간이랑 아연은 대표적으로 망간 2 플러스, 아연 2 플러스가 D5, D10이어서 바로 제가 생각을 해줬는데 이런 바나듐이랑 코발트는 써놓고 봐야지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듐은 D3고 코발트는 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이렇게 놓고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가 CFS이다. 이 아이디어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자료 1에서 수화엔탈피의 절대값이 망간 2 플러스보다 ZN 2 플러스가 큰 이유를 쓰고 일단 한 문제 생각해 볼게요. 일단 MN 2 플러스보다 ZN 2 플러스가 지금 델타 H1이 크대요. 지금 왜 이 수화 엔탈피가 지금 얘가 더 클까? 절대값이. 그럼 얘가 지금 어차피 수화 엔탈피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절대값이 크다라는 소리는 얘가 더 수화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ZN 2 플러스가 수화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수화 굿이라는 얘기는 지금 금속에서 금속 이온이 지금 전하량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크기가 작다는 거잖아요. 지금 크기가 작을수록 수화가 잘 될 테니까. 그럼 크기가 작은 이유. 그러면 ZN2 플러스가 크기가 작은 이유는 뭐 유효 핵 전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은 ZN2 플러스가 유효 핵 전하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ZN2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서 수화가 더 잘 된다. 이거를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코발트 H2O 6 E 플러스의 델타 옥타이드의 값을 구해서 써라.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차이가 CFS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계산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되죠. 지금 코발트 E 플러스 D7이니까 그리고 얘가 물에 수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D7 약 한 장이겠죠. 그러면 전자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될 테니까 CFSE는 지금 어차피 다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생각해 보주면은 지금 마이너스 0.4 플러스 0.6이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0.4에 두 개 차이 있다고 생각해 주면은 마이너스 0.8이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 CFS는 절대값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0.8 델타 옥테이드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CFS는 절대값만 따져주냐면 미즐러 책이랑 휴이 책이랑 말이 달라요. 미즐러랑 휴이 책 중에 둘 중 하나는 CFS를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둘 중 하나는 플러스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CFS가 마이너스 값이냐 플러스 값이냐 이걸 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CFS, LFS 무조건 절대값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CFS 이게 절대값이 0.8 델타 옥타헤드랄이다. 근데 지금 이거 차이가 이거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2904에서 2816 빼주면은 88이 나와요. 그럼 이게 88이고 델타 옥타헤드랄은 0.1 델타 옥타헤드랄은 11이니까 델타 옥타헤드랄은 1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10 이렇게 되는데 단위가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델타 옥타헤드랄 값을 구하여 써라.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1과 자료 2를 이용해서 바나듐의 V1을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써라. 바나듐은 D3죠. 어떻게 갈라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D3 갈라지는 거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죠. D2, D3, D7, D8 지금 얘네들 어떻게 갈라지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 다른 D1, 그리고 D4, D5, D6, 그리고 D9 뭐 이런 애들도 외워야 되긴 하는데 걔네들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지금 D2, D3, D7, D8 얘네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D3에 갈라짐에서 V1을 델타 옥타헤드에다 이건 약간 국룰처럼 외워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D3 갈라진 거 그림 그려보면은 가장 밑에가 4A2G일 테고 4T2G, 4T1G 그리고 4T1G인데 얘가 F, 얘가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V1, V2, V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델타 옥타헤드라는 A2G랑 T2G 사이니까 이게 델타 옥타헤드랄. 그래서 V1은 델타 옥타헤드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V1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델타 옥타이드를 구하는 거입니다. 결국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차이 CFC가 얘가 1 D3다 보니까 찍찍찍 이렇게 돼서 1.2 델타 옥타헤드랄이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계산을 해주시면은 28142640 빼주면은 174가 나오는데 이게 1.2 델타 옥타헤드랄이다. 그럼 델타 옥타헤드랄은 145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델타 옥타헤드랄이 145 kJ per 몰이겠죠. 파수 단위로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단위 환산 해주셔야겠죠. 근데 여기 친절하게 줬습니다. 1kJ per 몰은 84cm 마이너스 1이다. 145 곱하기 84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12180cm per 1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하라는 거 첫 번째 큰 이유 써라 썼고, 두 번째 지금 델타 옥타헤드랄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의 파수 구했고, 과정과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뒤에 단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는데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아 여기 보니까 다 좋네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4주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배치 안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4주기 21분부터 30분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답 적어보면 네, 이렇게 답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기기 분석에서 나왔는데 분석과학이죠. 분석과학에서 기기 분석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4년기 살짝 쪄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기 분석에서도 가장 쉬운 그냥 비어 람베트 법칙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와서 되게 쉽게 나왔어요. 우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기 분석 같은 경우에도 약간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는 애들이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 금방 까먹는 그런 디테일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기기 분석 파트는 시험 직전에 몰아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 비어 람베르트 법칙은 그냥 평상시에도 A는 EBC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험 직전에 디테일한 암기 안 해도 풀 수 있게 기기 분석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 되게 쉬웠습니다. 우선 약산 AH의 해리식과 지금 미지농도 HA 수용에 100ml에 가해준 NaOH 양에 따른 pH 나타냈다. 근데 지금 여기 미지농도라고 했는데 농도 구하기 되게 쉬워요. 지금 여기서도 첫 번째 물어본 게 초기 물농도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당량점일 때 1mm몰 집어넣었으면 산도 1mm몰 들어있을 테고, 그리고 또 다 해서 100ml라고 줬으니까 결국에는 0.01몰 농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해결됐습니다. 0.01몰 농도. 그 다음에 HA와 A-의 각각 몰 흡관계수를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써라. 근데 지금 5와 6일 때 파장 510 나노미터에서 측정한 흡광도가 1로 동일했다라고 했어요. 이거 등흡광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510 나노미터에서는 무조건 흡광도가 1로 나올 거예요. 등흡광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몰흡광계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A는 E, B, C일 거예요. 근데 지금 B가 여기서 1cm로 줬기 때문에 그냥 1cm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C 물농도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HA 친구랑 A-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흡강도 1은 HA 곱하기 HA의 농도 플러스 A- 곱하기 A-의 농도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네, 지금 CD가 지금 반응을 했네요. 어쨌든 계속 풀어볼 건데 지금 이 단위가 지금 우리 아까 B 일단 지워줬는데 센티미터 단위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얘는 1cm 1cm per 1 이렇게 일단 써주고 시작할게요. 나중에 단위 따져줘야 되니까. pH가 5일 때는 이게 반당량점이죠. 반당량점에서는 지금 pKa와 pH가 같고 지금 H- 이 두 개의 농도가 같겠죠. 이거에 지금 이 두 개의 농도는 둘 다 이 초기 농도의 반타작일 테니까 0.05 몰 농도 얘가 1cm per 1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넘겨주시면 200 cm per 1 몰 per 1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우선 이식 하나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pH가 6일 때 이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주셔야겠죠. 네,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니까 pH가 6일 때 pK가 5고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이거의 10배다. 곱하기 10은 A 마이너스다.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농도를 더해주면은 초기 농도 0.01 이렇게 될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HA는 0.01 곱하기 11분의 1이 되고 A-는 0.01 곱하기 11분의 10이겠죠. 이거 분수로 고쳐주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1cm 역수는 입실론 HA 곱하기 1100분의 1 플러스 입실론 A 마이너스 곱하기 1100분의 10.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H, 네, 지금 여기 몰 농도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HA 플러스 A 마이너스 10배는 1100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cm per 1, 몰 per 1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얘에서 얘를 빼줄게요. 그럼 9, 얘는 900 이렇게 되고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100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직접 계산해서 풀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등급관계점에서는 몰입관계수가 같아야지 등급관점이 나오겠죠. 지금 왜냐면 그 pH가 몇이냐에 따라서 농도가 계속 바뀔 텐데 그 농도가 뭐가 됐는지 상관없이 똑같은 몰입관계수가 똑같은 흑강도가 나온다는 거는 그 두 개의 몰입관계수가 같다는 소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1은 E, B, C에서 처음부터 B에다가 1cm 집어넣고 C에다가 초기 농도 0.01몰 집어넣으면은 지금 얘가 1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 다 100이다. 둘 다 100cm per 1, 몰 per 1 이거다라고 풀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량점일 때 510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쓰시오. 네, 사실 얘도 그냥 등록강점이기 때문에 똑같이 1일 거예요. 근데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쓰라니까 조금 찝찝해서 저는 이거 다 미리 구해놓은 거에다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네, 뭐에 상관없이 A는 EH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네, 지금 이 식이 되겠죠. 지금 A는 흡광도예요. 그냥 흡광도 여기 쓸게요. 지금 A가 헷갈리니까. 그럼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거 둘 다 100이라는 걸 구했어요. 100cm per 1, 몰 per 1. 근데 우리 아까 이거씩 써줄 때 1cm per 1cm 생각해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H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항상 0.01일 테니까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등급감정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다 1초 만에 딱딱딱딱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야 이게 다야? 그래서 제가 뭔가 놓친 출제자의 의도를 놓친 게 없는지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이게 다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깔끔하게 쉬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B형 11문제까지 다 맞춰봤고 이렇게 2021년도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자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료 구매하신 분들이 모두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달라고 많이 문의 주시고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공부 어떻게 했는지 공부법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공부법에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